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속보 계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번 주에 긴급 체포는 물론이고 구속될 것이다 라는 언론사 고위 간부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유의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구속이냐라고 하지만 긴급 체포되는 순간 구속까지 직행한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긴급 체포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정책 상황은 또 탄핵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역전의 용사들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착을 전공한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숨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탈출구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국힘 사정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매일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아니, 법과 절차에 따라서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직공을 하고 있다. 직공. 그대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9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이미.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자, 법사위에서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바로 통과될 것입니다. 수요일은 탄핵소추안이 재발이 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재발이 되고요. 목요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 자, 12월 10일날 목요일날 표결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날 국힘은 안 나올 수 없죠. 나오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 바로 통과합니다. 나오겠죠.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이날은 탄핵소추안, 내란죄 특검법 두 가지가 동시에 표결됩니다. 국힘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고 계신데 이 내용 상세히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자, 지금 현재 특검이 이번 주에 통과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갑론을박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조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저도 저 나름의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국힘 쪽에 밝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기대하고 굉장히 다른 기류를 저는 듣고 왔어요. 제 말이 옳다는 얘기거나 더 확실하다는 건 아닌데 국힘 내부의 현재 그 의견 통일은 이번 주 탄핵안 통과는 버틴다는 거예요. 부결 또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역순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탄핵안 통과를 토요일날 부결시키겠다 하는 의미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법안들, 김건희 특검이나 기타 등등도 사그리 다 반대하면서 일단은 시간을 벌겠다.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내부의 중진들은 다 캐비넷 사정들이 심각한데 그걸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용산에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국힘 쪽에서 그리고 의원들 기류는 한 주는 버티고 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버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몰려 있는데도 버틴다. 버틸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버틸 수 없는 정황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주에 상설특검 통과될 겁니다. 상설특검이.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특검이 14일 날 벌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고 내란죄 특검도 표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앞으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직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하지 말란 얘기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렇게 언론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언론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황이 박근혜 때와는 다르다. 이거는 내란 혐의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탄핵에 참여해야 된다. 무슨 비상시국에 질서 있는 퇴진이냐라고 하는 언론들의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맨 상층부라고 볼 수 있죠. 언론하고 얘기하면 이때부터 이 위에부터 흐름이 다르다는 거 하나 하고요. 불교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지하게 지지했던 당이었었습니다. 근데 불교계에 의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종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회가 오늘 하야를 갖다가
요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실제로 뭐 윤석열 개인이 버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끝장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이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까지 이 압박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숫자는 8명이거든요. 뭐 적어도 뭐 8명이 아니라 한 3, 40명을 움직일 정도의 싸움이라면 아마 그 동력으로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명을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안을 못 내는 상황은 합의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용산과 한동훈이. 그래서 제 느낌인데 버티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부러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상식이 안 통하기도 하는 집단이니까. 자, 혹시라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하야할 가능성, 자진 사퇴할 가능성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자진 사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는데 네. 글쎄요, 탄핵 당하기 전까지 지금 버텨보는 데까지 버틴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듣고 오는 바람에 네. 이게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그러니까 의결 전에 그냥 하야를 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못 하겠어요. 판단 자체를 못 한다. 네, 그리고 여담인데 오늘 그 국회 법사위나 여러 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윤석열 씨에 대한 그 출국 금지를 계속 얘기를 하던데 동시에 김건희도 같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김건희 씨는 엄청 바쁠 거거든요. 이제 요새 하도 그 탄핵 관련이 크니까 묻혀버렸지만 김건희가 명태균이랑 해먹으려고 했던 가장 큰 게 수소경제산업 여기에 대한 이제 국가 투자 등등 이 내역이 빡 깔렸다는 건데 어쨌든 자기 재산 문제를 감옥은 어차피 갈 텐데 재산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별게 다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건희 출금도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취재해 보니까 오늘 뭐 온종일 일단 관제에 머물렀다, 집무실에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대통령실의 근무자들도 뭐 실제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뭐 좀 엮일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전화가 온다 이런 것까지 이제 들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보시는 거고 버티기로 간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꺾일 거 아닙니까? 그 꺾이는 시점이 이번 주가 고비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국힘이 버텨낸다. 또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는 시도지사들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답니다.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 발표하는 순간 완전 끝이 날 수 있는 것이어서 아직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도지사들이 만약에 탄핵은 안 된다라고 이제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경우에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뭔가 에너지를 모으고 역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갈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출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쪽 같은 경우. 네.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윤석열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퇴진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문제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물러나게 하거나. 그러니까 질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을 준다는 거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은 단 하나의 의미예요.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감옥 집어넣을 시간 벌겠습니다. 그 의미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법원도 안 움직이죠. 저는 전망컨대 조국 대표 대법원도 아마 그 파기환송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도 살아나야죠.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각도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이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걸 가지고 탄핵을 막는다는 것이 국힘 쪽에서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국힘 의원들은 어디 숨어버렸어요. 얘기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한다도 아니고 아니라고도 다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딱 수면에 드러나는 순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 혹시 이렇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러면 안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안이 바로 토요일 날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못 한다고 봐요. 네. 제가 그 한동훈 씨를 재밌게 본 게 하루에 2번씩 입장이 바뀌어왔거든요. 매일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버텨보려는데 상황만 알아보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모든 것이 윤핵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된 모든 세력들, 모든 관계자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시도지사들 그래도 임기는 마치고 싶을 텐데 탄핵 반대하고 윤 입장에 서면 어떻게 나머지 임기를 할 것이며 재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힘 계열의 시도지사가 또는 의원들이 그동안 보인 건 뭐예요? 자리 보전, 이해관계 외에 다른 명분을 찾을 도리가 없어요. 네. 하물며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뭘까인데 아니 불리함을 무릅쓰고 윤의 편에 서서 탄핵 반대를 외치겠습니까? 난 못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못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지금 당론은 유지된다. 김상우 의원은 국힘에서 지금 탈당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요.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떠돌았던 자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완전 난리가 나서 윤상현 의원 진짜 정치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자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에게 자 1년만 기다리면 뭔가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 그 영상 지금 준비된 대로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김종 박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윤상현 의원이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어떻게 이거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아까 이제 본인의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친윤과 친한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하는 건 한동훈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돼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인 것 같고 친윤은 진짜 이 방식, 윤상현 의원 같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넘어가면 다시 우리의 시점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이건 윤상현 의원, 윤상현이라고 얘기하죠.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개인의 경험을 완전히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박근혜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자기 무소속으로 한번 됐고 그다음에 또 됐고 이런 상황이니까 재서봐 너도 버티면 또 될 거야 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친윤그룹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다. 그리고 이 마인드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가능성이 뭐냐, 이재명 당대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 2심만 가서 또 유죄 나오면 그때는 우리 판으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존의 가능성을 거기에다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이미 끝난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 오죽하면 홈페이지 누리집에다가 사진을 다 빼요. 사진을 뺀다는 얘기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죠. 사진이 등장하게 되면. 또 하나는 그 정당의 색깔이라고 하는 빨간색을 다 빼요. 하얀색만 배치를 하는 상황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름으로는 밖에 나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일하게 탄핵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하야를 시켜야 돼요. 근데 대통령은 하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탄핵밖에 없는 상황인데 탄핵은 왜 안 되느냐?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가 안 돼요. 또 하나는 한동훈이 내부의 합의 없이 탄핵을 결행했을 때 소수를 가지고 자기는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결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8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윤상현 그 건을 뉴스를 보면서 좀 속으로 골똘히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그 정당사 한국 정당사 연구하신 교수들이 좀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윤상현의 저 발언은 이제 박근혜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결국 내 유권자들은 보존이 된다라는 그 체험적 발언 아니에요? 근데 더 길게 보면요, 아주 멀리 가면 자유당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멸하거나 화석 정당이 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민련 같은 건 화석 정당이죠. 콧구멍만한 걸로 주머들거나, 그러니까 천년 만년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성숙한 시민 의식이 더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국힘은 어쩌면 소멸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인적 구도 중에 리딩 그룹이 없다 보니까 대거 헤쳐 모여가 돼서 또 여러 형태의 정당, 여러 개의 정당으로 이제 재구성은 되겠지만 이 윤상현 씨가 바라는 그대로 그냥
지금 국힘이라고 부르던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뭐 신한국당 이 덩어리가 계속 보존돼 갈 거기 때문에 내 지지 그룹은 염려 없으란 말이 상당히 틀린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황 판단을 이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국힘 내부의 정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상현 의원이 오늘 김재섭 의원과 관련된 내용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김재섭 의원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자, 저런 얘기 이제 했는데 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이 10%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승리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승리하고 있다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극우 유튜브를 볼 리가 없는 예.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어제 그제 이틀간 틈틈이 시간 나가서 고성국 TV 그다음에 저 누구야 이봉규 TV 몇 군데를 이를 악물고 봤는데 이게 이제 그들도 아마 오기 같은 거겠죠. 우리가 다 이겼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조회수도 막 30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탄핵 이제 막았으니까.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거대하고 깊은 뜻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니 뭐 설명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실패한 게 그들 말 듣고 와서 저 이 꼴이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아니 뭐 걔들 조회수 높여줄 일은 없는데 들어가 보면요 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윤의 깊은 뜻에 의해서 지금 일이 잘 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또 바가지로 욕을 하고 있더만요. 그렇죠.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미 일관되게 친윤그룹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고요. 뭐 국회로 작살내려고 그랬던 건데 작살을 못 했던 측면들이 잠깐만. 네. 우리 이 영상 보고 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말 자체가 너무나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박근혜 탄핵을 필사적으로 반대했더니 1년만 지나니까 오히려 의리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란데 그 박근혜에 대해서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는 그 노령 세대며 열혈 지지자며 또 영남 출신들의 그 반응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동화감을 느낄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 전혀 다른 국면이란 말이에요. 박근혜를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윤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기 순간 완전 알몸이 되는 거죠. 어떤 추종 세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를 하지만 이제 정책 성향이 다르다는 전제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 인식과 또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궤를 하면서 궤를 이렇게 맞추면서 발언하는 내용은 현실 인식이 우리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저게 절대로 다수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왜 저렇게 가느냐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안 그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수익이 되는 한까지 그렇죠. 그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의 이익은 그렇게 계속 보장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바꾸는 순간 자기는 무너집니다. 이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죠. 이 집단들은 이익의 카르텔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보수 유튜브들이 저런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지만 그 뭐죠? 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슈퍼챗이 떨어지게 되고 구독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지지층만 딱 그러니까 모으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만 모을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상관없고요. 네.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선거 부정 세력들 지금도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모여서 서로 엄청나게 서로 칭찬하고 서로 북돋고 돈 주고 자기들의 이익적 카르텔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거기밖에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밖의 세상, 현실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희망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만 가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얻는 사람이 굳이 밖의 세상의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들을 거기서 대변해줘 하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방송계, 언론계에서는 빨갱이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박의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거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정해놓고 그때까지 돈 쫙 빨아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휴거가 늦춰졌어. 이 사람들인 거죠. 제가 오늘 취재해 본 거는 굉장히 지금 침울한 상태에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것인데 방송을 보면 안 그래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현재 이런 방송을 보면서 여전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현실을 예. 얼마큼 이제 윤건희 부부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내가 윤석열 입장이 돼도 고성국 TV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위로받을 겁니다. 네. 돌아간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서 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위로가 되겠죠.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공수처 그리고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 국수본, 그리고 네.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번 주에 자 긴급 체포 지금 하겠죠.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12, 13일쯤에 오늘 내일 예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만약 하게 되면 긴급 체포와 구속 누가 지금 주도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는 데는 검찰은 못 하겠죠. 왜냐하면 네. 검찰은 수사할 수 없으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이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 갑자기 그 내용을 가지고 긴급하게 체포 또는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니까 한다면은 이제 경찰 국수본에서 해야 될 텐데 아마 국수본이 공수처랑 협조를 해서 공수처에서 뭐 체포 영장 같은 거를 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12, 13일 날 만약에 실제로 긴급 체포가 벌어진다면 사냥개의 목줄이 풀린 거거든요. 사냥개의 목줄이 풀렸으니까는 지금 자기의 그 목줄을 쥐고 있던 임명권자를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세 수사 주체 중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국수본이 제일 주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검찰은 분명히 해체됩니다. 네. 뭐 말은 뭐 수사처, 뭐 기소처, 하여튼 그 분리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현재 검찰체는 그러면 검찰이 없어도 된다는 능력을 경찰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기능을 대신해서 경찰이 잘해낼 수 있구나. 그러려면 이번이 바로 기회입니다. 150명 인력이 능력도 보이고 용기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이 본부장이 결단을 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러 간다 그러면 난 이런 때는 좀 쇼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요원들이 이끌고 이 TV 중계차가 보는 앞에서 관저든 용산 집무실이든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처에서 막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발생한 설마 경찰 체포하러 온 경찰에서 총격을 가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빚어지는 실랑이를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체포에 대한 모습을 좀 더 필요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경찰의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냉정하게 보면 이게 자 긴급 체포 구속과 탄핵이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우선 탄핵 그리고 구속 또는 긴급 체포 구속 그리고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체포라는 행위하고 네. 법적으로 탄핵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에서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서 탄핵 의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수사대에 의해서 체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탄핵을 부결시키기는 거의 어렵겠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일단 체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이례 순서상 체포가 돼 있는 상태라면 예. 뭐 탄핵 통과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이루어지겠죠. 자,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수사기관들이 뭐 그냥 엎드려서 오히려 권력 사유화의 앞잡이처럼 했다가 지금 서로 막 경쟁하듯이 자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에 수사본부 출범시키고 또 구속시키겠다까지 이제 가는 이 상황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뭐 수사기관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앞뒤로 전혀 다른 얼굴을 하면서 윤석열에게 정말로 이제 수사의 칼끝을 딱 건유면서
인신구속하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하고 넘어가시죠. 일단 뭐 그건 이제 생존 투쟁을 하는 건데요. 어떤 예. 형태로든지 지금 국수모 같은 경우는 180명까지 늘렸습니다. 30명을 더 플러스를 했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은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이건 아니면 국수본이건 아니면 공수처건 최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조만간 이제 특검을 만들게 되면 그 특검이 이거 싹 그 자료 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소위 국민의힘과 정부의 하나한 체제가 딜레이 시켰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하신 제가 볼 때 검찰은 좋은 의도가 전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 국수본 같은 경우도 저희 검찰 권력이 후퇴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경찰에 막대한 힘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들도 있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20명도 안 되는 검사 집단들을 이걸 통해서 키워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는 소위 이 기관 자체의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논쟁은 좀 차후로 하더라도 어떤 언제든지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증거인멸은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저는 민주당에도 촉구하고 싶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정리되기 전까지 세 수사기관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상민도 못 움직이고 박성재 그 법무장관은 아직은 현직에 있으나 그가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을 상당히 독자성을 갖고 제 주체가 현재는 움직이는데 이들에게 요구를 될 가장 중대한 것 우리가 박근혜 때 봤지만 매일 하루에 2차례 정도의 대국민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방장 김영현이가 지금 거의 피신하듯이 지금 검찰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이틀 됐어요. 뭔가 나왔다고요. 이걸 잘 추려서 뭐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날 계속 국민들에게 공표함으로 해서 사리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수사에서.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별거 없으면 별거 없는 채로라도 매 수사기관들은 매일매일 그 국민 브리핑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행적과 행동을 했는지는 따질 때는 아니다.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도록 좀 지켜봐줘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흩어진 수사기관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실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갖고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살짝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검찰의 수사본부 관련된 사람이라면 자기 생존의 문제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실적을 내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 대신 그걸 공표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공표를 해서 조그만 증거라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 특수본의 본부장 같은 경우가 한동훈과 상당히 마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계속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검찰이 딴짓 안 하게 해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권 남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별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맞습니다. 펼치고 있다라는 건 검찰이 지금 상황을 매우 잘못 보고 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들이 탈탈 터는 수사를 하면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자료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에 목이 날아갈 만한 증거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는 국수본이 주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중심을 잡아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어떤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검찰이 그 자료를 폐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증거 자료를. 아니 이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는 국수본으로 조국 혁신당도 같은 얘기 아까 조국 대표 얘기 들으니까 그러던데 일원화해서 증이나 증거물이 분산되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거에서 가령 김용현이가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국수본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를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이제 며칠 상관의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 박사님에게 동의를 하는 게 현재 상태라도 그들이 무언가 채집해 놓고 증거 수집하고 사람 가둬놓는 일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통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수본이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의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수본이 이렇게 오늘 민주당에서 압박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먹고 제대로 수사한다 이렇게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압박은 누가 해야죠. 알겠습니까? 뭐 압박은 최선을 해야죠. 다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청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청장이 수사 중심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도 따지고 보면 내란죄 범죄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국수본을 내 자율성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아니 자기의 수장이라고 얘기하는 경찰청장의 직접적 지시를 못 받습니다만 관계는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국수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직접 어떤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경찰청장을 계속 압박하고 국수본이 수사 자율성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데 저는 12, 13일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요. 저는 이거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긴 한데 한다면 저는 14일은 무조건 저는 탄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밖에 없어요. 그럼 내란죄를 범해서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대상을 국민의힘이 14일도 탄핵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저게 몰살이에요. 그 순간. 자, 몰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긴급 체포는 저는 뭐 한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까지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긴급 체포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내란과 관련된 이제 여러 지금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바꾸는 게 지금 러시를 이룬다는 그러겠죠. 거예요. 그리고 네. 텔레는 다 지금 탈퇴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거꾸로 추적해서 휴대전화 완전 폐기를 시켰다 이러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빨리 긴급체포 대상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련자들로 확장을 시켜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 그 점에서 지금 국수본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앞날에 거기가 이제 수사 중심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국수본부장이 상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서울경찰청장하고 전체 경찰청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데 사실은 그들도 내란 공범이거든요. 가슴 아픈 일인지는 모르나 그들을 체포해야 돼요. 만약에 국수본이 나서갖고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세요. 국민적 신뢰가 확 올라가고 거기 힘이 확 실리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 이제 체포조 보내갖고 뭐 가능하면 하고 안 된다 하더라도 여론 압박의 행동이라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수사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긴급 체포가 너무나 다급한데도 수사본부 그리고 국수본 자 움직임이 늦어서 국민들은 지금 뭐 계속 지금 체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될지 잠깐 광고 보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소식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예,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서 현금 비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비교원 필요하신 분 꼭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최경영 앵커가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꼭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용산 관저 주변에 배치된 경찰 수가 확 줄었다. 경찰 버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경찰 쪽에서 지금 관저 경호나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뭔가 연관이 있으면 엄청나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은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지금 이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 탈핵 때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요. 시위대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시위대에게 좋은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바꾸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는 용산 그 근방이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면 경찰도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겠죠. 정리를 해서 이 수사에 어떤 경찰 또는 국수본의 명운을 걸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도 만약에 국수본이 소위 명운을 걸고 수사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대체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수처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수본이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최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긴급 체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국수본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변 어떤 관저 주변 이런 거랑 다 결합돼 있다면 저는 서서히 용산에서 빠져나와서 국민의 편 또는 아니면 야당의 입장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검찰이라면 학교 선후배로 장인자 뭐 장인으로 뭐 온갖 게 다 엮여 있는 관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층부에서 말단까지 이것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하나로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 부부를 어떻게든 좀 모면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 검찰에게 눌려있던 이게 이제 기지개 켜고 우리도 이제 국가에 꽤 신망받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최상층부는 몰라도 웬만한 경찰이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뭐 내적으로 엮여 있는 게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즉각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포해야만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자세를 보여야 돼요. 자기도 눈치 보고 있는데 윤석열에게는 어떻게 눈치 안 보고 합니까? 그 국수본부장이 우종수인데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국수본이 자 검경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뭔가 중대한 이제 견제기구로서 작동을 한다면 지금 이런 순간에 아니 본청장과 서울청장 바로 긴급 체포해서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돼 있잖아요. 왜 안 하냐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 사람들이 가서 긴급 체포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볼 때 긴급 체포를 한다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만 할 게 아닌 거죠. 네.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 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생각에는 딱 한 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긴급 체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지금 김용현을 뺏긴 거잖아요. 따지면 검찰에다가. 그럼 김용현 이외에 뭐 이상민이든 특정하게 예를 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경찰청장이든 서울청장이 등을 결합시키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 조직의 수장이었고 자기 조직의 서울경찰서 수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만 체포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아마 국수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그러니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러겠죠.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강제 수사 방식이 무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긴급 체포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긴급 체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미 이제 수사는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저는 여전히 이제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바람은 당연히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 박세현 이제 검찰의 특수수사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조금 전 7시 반에 일단 2차 소환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자, 이 영장 청구 내용도 이제 내란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어, 이거는 빼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 직권남용으로만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굉장히 사안이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 검찰을 제외하고 그 국수본과 공수처가 결합을 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도 얘기가 나온 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수본 같은 경우가 소위 공수처랑 합동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를 해서 긴급 체포든 뭐든 구속영장이든 이런 것들을 발표하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저는 만약에 검찰이 소위 직권남용 외에 별건 수사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내란죄를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검찰이 혐의를 받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소위 자기의 권한이 아닌 부분까지 영장을 집어넣어서 청구하는지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볼 때 검찰 수사와 관련된 국민적인 어떤 인식 자체가 변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소위 박세현 특수본부 이 본부장 같은 경우가 대통령을 죽이면서 따지고 보면 오히려 한동훈 체제랑 결합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했던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만 이제 따지고 보더라도, 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다고 지금 보는데, 법원에서 오늘 국회에서도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놓고 야, 이거 빨리 법원에서 정리를 해라, 이걸 어떻게든 라고 하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도,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검찰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특수본에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내란이 빠져버리고 정말로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냥 직권남용으로만 이제 정리하고 국수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나 국민들은 이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 같은 이제 언론 속에서의 정세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정세 판단이 물론 다를 수야 있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뭐 가령 하늘 중심으로 해서 뭐 권력기구가 재구성된다거나 지금의 윤석열 체제에 하여튼 잔영이 남아서 자기들 조직이 계속 유지된다거나 이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요. 과거 박근혜 무너질 때를 참조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수사로 공을 세우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뢰를 못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를 알 도리가 없고, 그들의 인적 관계를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일을 풀어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야권 지도자들이 얘기한 대로 수사기관 정리해달라. 근데 지금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너무 틀려갖고 방법론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고안해 내겠죠. 자, 고안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또는 국회의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을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또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거냐는 것이 오늘은 따지기만 따졌지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는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게 대통령 관련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수사기관끼리 충돌하는 것을 거중 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왔습니다. 이 부분 지금 누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까? 정리 주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수사보고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본인도 피의자 신분이기 피의자 때문에 신분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전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공수처 정도일 텐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사 능력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사가 지금 15명인가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본을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가 할 수 있을 텐데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국수본 쪽으로 소위 국회와 야당이 계속 어떤 방향들을 조율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검찰이나 이런 데가 수사에서 점점 후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아니 생각이 근데 들어요. 국면이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심지어 뭐 저 윤석열은 지금 뭐 이 국군 통합병원에 들어가서 정신감정 받는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더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권 지도자 가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과 면담을 해서 공개리에 요구할 걸 요구해서 가령 수사기관 통폐합해서 이렇게 해달라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대화도 안 될 거고 그렇다면 한덕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덕수는 지금 지금 여당 당사를 찾아가서 둘이 뭐 해보겠다 해서 분노를 엄청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여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와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 국회의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 야당 이 표현이 잘 맞질 않아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 공백 상태거든. 그러니까 1당 2당이라는 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장과 제1당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 국무총리가 국정을 어떻게 단기간 임시적으로나마 해야 될지 어차피 한덕수는 내란 방조죄가 되든 모든 혐의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라도 한다면 국민들 보이는 앞에서 그 회동을 해서 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사기관 삼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갖고 얘기하는데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막 화를 내는 수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와 제1당 대표가 만나서 수사기관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그러면 그 권위를 어떻게 못 다루겠어요. 법적으로는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요. 공수처가 되든 국수본. 근데 검찰은 내란죄는 이제 못하니까 국수본과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남아 있으면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또는 1당과 2당의 대표가 모여서 아니면 2당의 대표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국가수사본부 또는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하고 긴급 체포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라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것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타는 하고 비판은 하지만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그 순간에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매몰되는 순간 이게 이제 공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긴급 체포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일단 수사를 갖다가 서로 중구난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경쟁적인 체제입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 아까 일정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상설특검이라는 게 하나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 문제 관련해서 또 하나는 특검 두 가지가 갑니다. 상설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자기들 말에 의하면 직무정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특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동훈 당 대표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거부권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과 결합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올해 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적어도 공수처 그다음에 국수본 그다음에 지금 특수본 이렇게 세 가지의 수사를 갖다가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진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이게 이제 한 축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총리를 사퇴시켜야 돼요, 빨리. 한덕수 스스로가 사퇴하게 만들어서 여야 합의하에 새로운 총리를 내세우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탄핵 이후의 체제들을 구가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수사 주체인 특검에 대한 합의. 또 하나는 총리, 지금 한덕수 총리를 사퇴시키고 탄핵 이후에 이 수습 체계를 만들어낼 대행 체제, 대행 시스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뭐 지도력을 발휘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저는 미래에 어떤 규율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망라하지 못할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그 작업들을 좀
빨리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한덕수 퇴진이라는 게 소위 거국 내각 쪽으로 가게 되면 전형적으로 국힘이 바라는 이제 시간 벌기 쪽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장을 안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얘기 속에 제가 불쑥 꺼냈지만 여기 오기 전에 그 얘기를 좀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현저히 몇십 석이 더 적은데도 무슨 뭐 여당 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부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내란 상태라고 더 이상 국힘을 여당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언론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 이제 방송 3사들이라든가 뉴스 낼 때 순서를 꼭 여당, 야당 해서 국힘 먼저 하고 민주당 먼저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힘이 어떻게 여당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내란, 반란, 동조 세력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1당, 2당이라는 다수당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민주당이 국정의 주체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 행정부에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한덕수 상대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자, 지금 이제 한덕수도 피의자고 이번에 탄핵이든 뭐 고발이든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제1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국힘은 제2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상황은 내란이라는 전제로 모든 것을 봐야 하니까 제1당이 책임 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동훈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동훈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 뻗치기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번에는 탄핵에 동참을 합니까? 당내 입지가 이렇든 저렇든 한동훈이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섣부른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이제 한동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한동훈을 따라서 한동훈이 버튼을 누르면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심을 가지고 108명의 국회의원들을 개별 압박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무너지고 해요. 있다. 왜냐하면 중심 축인 대통령은 거의 지금 안오미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걸 지탱하려고 했던 한한 체제. 근데 지금 한한 체제가 하나하나 좀 논란이 되는 게 한동훈은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지지율 9% 나왔어요 예, 오늘. 예. 또 하나는 한덕수도 발견되는 게 뭐냐면 계엄을 발령할 때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가 총리직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쪽은 소위 이행 주체나 그 이후에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느 거냐? 국민의힘은 다 개별 주체의 개인 의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남는 게 딱 두 가지겠죠. 친윤 일부 아니면 친한 일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둘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선택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인적 판단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긴급체포와 대통령의 구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전자에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용사들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와중에 희한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통신망을 차단했다는 문제 제기가 오늘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이철규 얘기하는 거죠? 이철규 아니고 유희림 유희림이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서 노정면 의원이 촌철 살인의 질의와 질타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 명이 의결을 했습니다. 내란 상황이 진행 중이고 2차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 국민적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 방심위가 내란 세력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유희림, 강경필, 김정수 이자들을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유희림은 윤석열 부부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2022년 4월 11일 경주의 밤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처럼 사진 일부 떼내서 마치 소수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10여 명이 찍힌 사진의 일부를 제가 오려 붙인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은 공개하기 싫어서 일단 유일인만 공개합니다. 자, 저 내용이 뭐냐면 2022년 4월 11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경북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합니다. 당선인 신문으로 1박 2일 동안 경주에서 지냈는데요. 한옥으로 되어 있는 호텔 같은 데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술을 좀 많이 마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유일임 지금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 있었는데 저걸 보면서 왜 윤석열이 유일임을 저렇게 챙기는지, 유일임은 왜 지금 저렇게 윤석열을 방어하고 있는지가 두 사람의 인연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윤석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옹호한다고 정신없다가 이제 슬슬슬 힘 빠지니까 또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디 가 버렸습니까? 윤석열 오늘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관제에 직거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결국 저런 사람들이 옆에 모여서 윤석열, 김건희를 망쳐버렸다. 이 생각을 꼭 여러분들께 내가 전해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유일임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요. 우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좁혀서 생각을 한다면 계엄령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관련된 이제 주범들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이 정권은 태생과 출범부터 여러 가지 범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령 방통위, 그러면 방통위가 해야 될 고유 기능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내란을 벌이기까지 과정 동안에 있었던 일들의 소위 부역자법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의 주범, 당연히 이제 윤석열 이하 몇몇이 될 테고 또 공범들, 이 내란 혐의에서 부역자라는 개념에 유일임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직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한국의 공조직에 온전하기 위해서도 또 이 공직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 부역자들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색출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처벌해야만 됩니다. 그거는 상당히 무서운 일로 벌어져야 될 것만 같아요. 자, 부역자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고 그 부역자가 이제 보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제가 장제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한홍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TF 팀장이었고 건진, 천공, 명태균까지 그리고 백재권까지 거기 왔다 갔다 했다는 이 사람 지금 왜 힘을 안 보태고 있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 오다 받아서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도망가고 없는 거 아니야? 자기 살려고. 당연히 도망갔겠죠. 권성동 의원 과거에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 했던 사람이 권성동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파리떼들이죠. 네, 파리떼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친윤그룹의 핵심적인 이유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 곁에 뭉쳐 있으면 많은 이익과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자기들이 뒷자리에 가면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 인간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준비를 하고 오면 저녁에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럼. 유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김어준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유일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방송을 장악했으니까 뉴미디어를 잡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법원에, 그러니까 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주 강력한 소위 계엄사령부 내에서 재판을 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그냥 어떤 뭐랄까 상징적인 것으로 잡아들이면서 완벽하게 이른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와 뉴미디어 이 두 가지만 작사를 내면
그리고 그 명분으로서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데이터를 조작하기만 하면 자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와르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이 세 기구가 정말 기가 막힌 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중심이 됐던 그 중에 이제 유림 씨도 워낙 악행이 심각했던 것이죠. 이제 일가족 다 동원하고 친척 동원해서 이제 고발을 사주한 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커야 되는데 저는 이들에게 대부분 징역형 이제 때리고 마는데 이들이 사실 공밥 먹은 거에도 같은 벌을 물려야 됩니다. 이들이 한 달에 매달 얼마를 받았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 과정에서는 이 재산상의 이 손실, 재산상의 문제도 크게 묻어서 벌금을 엄청 재산 환수를 시켜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동기에서 움직였겠는가? 결국은 돈벌입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아니고 돈벌이더라. 누구를 위한 돈벌이냐? 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세력을 위한 돈벌이였다. 오늘 언론장악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언론비상시국회의라고 칭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많은 언론인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일당이 모의 중인 반헌법적인 권력 찬탈을 지금 못 막으면 경제는 폭망하고 안보는 흔들리고 국민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나라는 영영 회복 불능 상태가 될지 모릅니다. 헌정 파괴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후배 언론인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온 언론 자유 쟁취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통한 내란을 다루면서 객관 중립이라는 허상에 빠지지 말고 범죄의 본질에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진영 논리와 자사 이기주의에 휘둘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 정파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시민의 관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취재와 보도를 해주십시오. 이 긴급하고도 중차대한 시기에 소금과 목탁의 역할을 방기하면 언론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역사의 정인으로서 현장을 발로 뛰고 기록해 알림으로써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언론인들에게 절절히 호소합니다. 저도 언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는 문화평론가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김종욱 박사도 학자면서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사태의 본질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정용사 모두 마치고요.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김갑수 평론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방송을 봐주고 계셨습니다. 김도희님 오늘도 뉴욕에서 오셨고요. 황간중님, 신정자님, 박동주님, 트루스님, 나이시간님, 마지기님, 고갑성님, 안진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푸른범님, 건의의 꿈님, 들꽃님, 짱님 모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스픽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11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서 나왔다는 거 항상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역전에 하면 이번 주의 긴급체포와 구속을 기대하면서 제가 역전에 하면 함께 용사들, 국내외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